네, 반갑습니다. 백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엔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하루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처럼 보아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이 개념들이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이 유급 주휴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하루 8시간 주 5일을 많이 근무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일요일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이제 유급으로 처리를 해서 하루치를 더 주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기본급을 계산할 때 이제 시급 곱하기 209시간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통상 시급 곱하기 209시간 하는데 209시간 안에 일일 8시간 주 5일 그리고 일주일에 8시간 그 주휴일까지 해서 포함된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8 곱하기 5 플러스 8 이렇게 하면 이제 일주일에 48시간이 나오고요. 48시간 곱하기 4.34주 이렇게 하면 대략 209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한 달은 4주가 아니고 1년을 평균 내서 4.34주가 됩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제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사용자는 일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을 개근하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일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이라는 이제 조건이 나오는데 이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이렇게 적용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2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 그러면 1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고요. 이 조건은 그 퇴직금 그 조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시간 미만인 자는 뭐 아무리 오래 1년 이상 2년 3년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제외 대상이 됩니다. 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산 방법인데요. 두 번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 일단은 이 주휴수당은 그 일일 8시간 주 5일 그래서 이제 뭐 주 40시간제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주 40시간제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그 통상 근로자들 그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단시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율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최대가 8시간 곱하기 시급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48시간을 근로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40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40시간 분의 48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분자를 40으로 보고요. 그러면은 결국엔 결론은 8시간 곱하기 시급이 되죠. 그래서 최대가 8시간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예를 들어서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한다 그럼 3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40분의 30 곱하기 8시간 곱하기 시급 이렇게 해서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보통은 이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09시간 안에 이 주휴수당에 대한 그 소정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본급에 보통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이 실제 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으로만 지급하는 경우 이제 시급제 근로자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저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일주일을
이제 소정근로를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뭐 재직 중에 청구할 수도 있고 뭐 퇴사 후에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재직 중에 청구하는 게 사실 현실상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근로했다는 사실 그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네, 추후에 퇴직 후에 청구할 수 있겠고요. 뭐 자기 근로시간 뭐 출퇴근 기록 뭐 업무일지 그런 거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이제 실제로 임금 받은 거 역산하면은 근로시간 나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입금 받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노동법상 이렇게 근로자들이 뭐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굉장히 소중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시고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이 봉투 같은 곳에 명세서에 지급받은 날과 그 액수를 꼭 적어서 받으시는 게 추후에 법적 다툼을 했을 때 도움이 되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고요.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상시 근로자도 5인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많이 묻죠. 이 부분도. 네. 보시면 주휴수당은 제가 이제 맨 위에 말씀드릴 때 일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일주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두 번째 조건 지급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지급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인 미만 여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사업주분도 사용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서로 오해하고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같은 경우 이제 상시 근로자 수 뭐 사업 4대 보험 가입 여부 전혀 상관없으니까 꼭 그 권리 찾으시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고요. 지각을 하면 지급하지 않나요? 라는 내용인데 두 번째 조건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그래서 개근이라는 개념이 출근해서 근로를 하면 됩니다. 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서 근로 시간을 다 못 채웠다 하더라도 결근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개근한 걸로 이제 출근한 걸로 이제 보아서 주휴수당 지급해야 되고요. 또한 사용자의 지시, 어떤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근무하지 않거나 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 그 액수도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이 소정 근로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당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4일만 근무해도 5일 근무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돼서 주휴수당 금액은 항상 똑같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연차휴가 같은 경우를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같이 쉬고 싶어서 일주 5일 근로인데 5일을 통째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의 그 개념상 취지상 근로한 거에 대한 이런 휴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생겨난 개념이기 때문에요. 하루라도 이제 주 5일 근무제면 5일 통으로 쉬면 안 되고 뭐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주휴수당액을 지급하니까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서 그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제가 이제 짧은 강의 또 해드렸고요. 뭐 추가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